이제 건강하게 돌아오신 겁니까? 스나이퍼 형님. 감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예. 한 일주일간은 그냥 정말. 지난주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저희가 마스크 쓰고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야 그래도 장스나 프로다 이 뭐 야구를 위해서 아픈 데도 나와서 아니 제가 그래서 그날도 네. 사실 그 새벽에 오늘 못 찍을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남겼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형 그러면 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한 주 건너뛸까요? 뭐 이렇게 아니 사람이 먼저지 방송이 먼저지. 자 먼저 KBO 소식입니다. KBO와 신한은행은 2024 시즌 KBO 리그의 공식 타이틀 명칭을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한은행이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스포를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 중에도 신한은행에서 지금 은행원으로 일하는 애가 있는데 진짜 짠돌이야. 요즘 기업들이 보세요. 기업 쪽에 득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사실 스폰서십 계약 안 합니다. 맞아.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네, 뭐 파괴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야구라가 3월에 열릴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경기장 분위기를 알려드리고자 티켓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경기가 일단 오픈이 됐는데 이제 쿠팡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찾아갖고 이제 티켓팅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게 이제 난리 안표가 만약에 이제 구입한 사람이 안표를 다시 팔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었다고요. 이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표를 구하려면 진짜 그만큼의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쿠팡에 들어가야지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우 회원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은 난리가 났어. 이거 지금 일본에서 아마 안 될 거예요. 인증이 안 되면 안 돼. 거기 쿠팡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일본 로그인이. 분들은 그렇게 아마 예매 안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오타니 보고 싶은 분들은 난리 났어.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떠난 장순아가 폭설로 인해 서울로 못 돌아올 뻔했으나 무사히 돌아와서 2024 KBSN과 해설위원 계약을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희한하게 있잖아. 제가 이번에 오키나와도 갔다 왔잖아요. 못 들을 뻔했죠 지금. 오키나와도 못 들어볼 사실. 오키나와 갔는데 그날부터 비가 계속 왔고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네네.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가는 날부터 눈이 와가지고 오는 날 오전에 좀 괜찮아져가지고 비행기가 마침 떴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참 웃긴 게 첫날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10km 정도의 근처에 있는 사우나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나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고 약을 먹어야 돼서 제가 장간의 일품 순두부 모슬포점. 네. 근데 거기서 다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데 혹시 장성호 위원님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청주 분인데 사장님이 네네. 제가 이제 하나의 팬입니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사인을 또 해드리고. 야. 그리고 중문 옆에 순천 미양이라는 또 음식점을 갔어요.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예. 거기 또 팬이 사장님이 네 팬이라고.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고 거기서 많이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오면서 장성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었다고 본인께서 그러면서 저희에게 사이다 2개와 서비스. 사이다 2개와 거기서 나오는 무도 특산분무 쫀득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선물로 딱 주시더라고요. 야, 너무 음식점에서. 기뻤습니다. 네. 근데 저 야구라는 모르신다고 하시죠? 야구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야구라. 지난 주말 1월 27일 토요일 강캐는 V리그 올스타전의 아나운서 팀장 자격으로 신임 사장님과 본부장님을 수행하기 위해 다녀왔는데요. 이 중에 동아 오스카 홍보를 맡고 계신 조 차장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구라쟁이라고 밝히시고 강캐와 사진을 청하신 차장님이십니다. 오래전부터 야구라를 봐주시면서 구라쟁이라고 소개하셨던 차장님께서는 동아 오스카도 야구라의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단숨에 강캐가 명함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그 포카리스웨이트하고 예. 물 있잖아요. 네네. 되게 스폰을 잘해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동호츠카가. 금액을 물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명함을 바로 드리고 연락처를 바로 받고 그러면 이제 안 돼요. PD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저 민욱이랑 연결시켜줘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줘야지. 어제니까. 답답하다. 저기 일단 동아오츠카는 네네. 수건이죠 수건. 수건. 큰 수건. 이쁘잖아요 그 파란색 포카리스웨이트 수건. 예. 그거는 몇 장 좀 달라고요 먼저. 네, 야구로 라덴다 주구라. 자, 주간 야구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ABS 스트라이크 존 최종 확정 전반기 15명 피치 클락. 1월 25일에 이제 확정을 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ABS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이제 명확해졌죠. 기존보다 좌우 2cm씩을 더 넓게
이제 보겠다. 확대. 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게 마이너에서 그때는 양 사이드를 2.5cm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2.5cm요? 네. 그러니까 이게 2cm가 어느 정도냐면 공의 지름이 아마 한 6.5에서 한 7cm 정도 될 거예요. 맞습니다. 7cm 정도 돼요. 네. 7cm 정도가 지름. 그러니까 7cm, 그러니까 10cm를 요 정도로 보면 지름이. 네. 공의 지름이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죠. 7cm면. 네네. 그럼 2cm니까 한 요 정도니까 공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네. 그렇죠. 2cm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트라이크 존에 이제 공 반 개 정도 걸쳤다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정도 넓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공 반 개 정도. 이 로봇이 네, 그렇게 공 반 개 본다는 정도.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로봇도 그 걸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거고 딱 그 네. 규정이 있을 텐데 걸치는 이런 것들도 좀 스트라이크 잡아주는 걸치는 건 다 원래 스트라이크입니다. 잡아주는 거고. 네, 라인에 원래 걸치는 건 다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끝에 잡아주고. 걸쳐도 스트라이크고 중간에 걸쳐도 스트라이크고 조금 많이 걸려도 스트라이크고. 네. 진짜 바깥쪽에 진짜 실밥이 걸렸다. 그럼 이것도 사실 스트라이크죠. 아. 걸린 거니까. 또좀 궁금한 게 뭐냐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그 홈플레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 통과해서 들어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조금 뒤에서 들어와서 떨어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KBO 리그에서 세계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겠죠. 네, 아무리 완벽해도 문제점은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선수들 신장에 대한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상하단의 위치, 신장의 높은 쪽은 56.35%,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27.64%. 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이제 가져가겠다 이렇게 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각자 신장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아, 그러네요. 네. 어. 왜냐면 이 얘기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좌우는 괜찮은데 네. 과연 이 신장에 따른 이 스트라이크 존 변화를 과연 이 ABS 시스템이 정확하게 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사실 이야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그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56.35, 27.64를 해서 그 선수의 신장에 맞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키가 좀 큰 선수들, 신장이 좀 큰 선수들은 하이 패스트 볼이나 이쪽에 조금 후하게 스트라이크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신장이 좀 작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이 좀 낮아지겠죠. 이거는 뭐 신장에 따른 그 개인적인 유불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숫자로 지금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는 시범 운영될 거라고 얘기한 게 피치 클락. 피치클락. 예. 그리고 이게 피치 클락이 그 지금 메이저리그와는 저희가 좀 시간 초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메이저리그 15초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8초. 18초. 그리고 이제 주자 없을 때는 20초였는데 이제 23초. 아,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쪽의 어떤 그 규정을 따라가기는 네. 조금 버겁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피치클락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대요. 네. 좀 각팀 감독이나 단장들이 감독들이 좀 이거는 너무 도입 시기가 빠르고 빠르다. 너무 타이트하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기를 시범 운영해보고 네. 만약에 선수들이 다 이제 적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기 때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적용을 하기로 네. 이제 결정이 났는데 18초, 23초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초씩 더 긴 거네요, 메이저리그. 네, 그러니까 15초, 20초면 제가 봐도 좀 타이트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메이저리그 봤을 때도 네. 15초, 20초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15초 그러면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TV를 보고 공을 던지는 입장에서 그 포수 뒤쪽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간이. 네, 네. 그걸 보게 되면 쫄리죠. 아무래도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던져야 되는데. 이게 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빨리 던져야 네, 되는데. 밸런스도 무너질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피치클락 했을 때도 그 정말 뛰어난 메이저리그 투수들도 이 피치클락 때문에 진짜 그 본인의 밸런스를 가져가기 힘들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런데 결국에는 하시즌 해보니까 이제 예. 다 적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리그는 주자 있을 때 20초를 18초로 지금 줄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짜 빨라지겠다. 진짜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 피치클락 때문에
사실상 이제 피치컴이라고 아시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포수가 이제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하는 거. 사인 예. 주고받는 거. 고개를 못 흔들잖아요, 투수들이. 그러니까 포수가 사인 내는 대로 다 던져야 돼요. 한 번 고개 흔들잖아요. 그럼 피치카에 걸리거든요. 아, 이게. 그럼 쫄리는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포수가 그 타자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투수에게 사인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게 되면 피치카가 다 위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럼 포수의 역할이나 더 중요하죠, 포수의 지금은 더 이제. 사인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볼뱀에 대한 노하우가 더욱더 축적된 선수들이 조금 더 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 참 이게 격변의 지금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야구에. 특히 이제 야구의 이제 격변의 시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리그도 이제 한번 해 보니까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초에서 지금 18초로 또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올 시즌 이 ABS는 변수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이게 넘어서도 네. 볼스트라이크 없이 그냥 경고만 그렇죠. 경고만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포수는 이제 9초 남은 시점에 포수 자리 위치에 또 자리를 잡아야 되고 네. 타자는 이제 8초 남았을 때까지 타격 준비를 끝내야 됩니다. 아. 만약에 8초가 남았는데 아직도 장갑을 뭐 이렇게 만지고 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게 돼요. 받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야. 타자들도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네. 투수 포수들도 확실한 볼 배합을 갖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경기 스피드 규정에 있어서 저는 획기적인 아마 단축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전반기를 좀 보고 난 이후에 네.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두 가지 룰이 한 시즌에 이렇게 다 도입된다니까. 그거 뭐 베이스 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야, 많죠. 이거 진짜 기대가 되네요. 진짜. 야, 근데 두번 막는 거 있고. 2024년은 야, 이거 네. 진짜 규칙 때문에 진짜 더 흥미로운 리그가 될 수 있겠네. 야구장에 왔을 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안에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네, 이제는 왜냐면 메이저리그도 3시간 넘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가 진짜 특별하게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ABS 도입을 해서 이게 만약에 뭔가 이제 정확하게 진짜 판독을 하고 판정을 하게 되면 별탈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또 뭐 이야기가 나오고 네. 이것 때문에 네. 너무 또 타이트해진 거 아니냐 스트라이크 존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KBO 리그의 1군에 있는 투수들 가운데서도 제구가 좋은 투수가 있지만 제구가 좋지 않은 투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투수들은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좀 반대가 좀 많았던 건데 KBO 리그 최고의 변수는 ABS. 앞서 말씀드렸던 최고의 이슈. 홍건희 주건 FA 계약 체결 그리고 김민성 사인앤트레이드 롯데 복귀. 이 세 선수가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2023 시즌 FA 시장은 이제 마감이 됐죠. 마감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가장 먼저 홍건희 선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홍건희 선수가 참 그동안 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홍건희 선수가 잔류를 하게 된 상황이 네, 됐어요. 2+2 24억 5천 FA 계약을 체결을 했죠. 네. 첫 2년 계약은 이제 9억 5천을 수령하는 계약이고 2년 뒤 플러스 2는 15억 선수 옵션. 이건 아마 선수가 갖고 있는 옵션일 거예요. 아마 실행을 하겠죠. 네. 당연히 이게 총 하면 이제 24억 5천. 그러니까 홍건희 선수가 사실 그 두산으로 이적한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철원 선수에게 좀 마무리를 내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팀 그 셀러리 캡도 사실 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계약 조건이 조금 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하다? 네, 근데 아. 이게 두산에서 낼 수 있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최상의 조건일 거예요. 네, 이게 셀러리 캡 때문에 지금 두산이 아마- 셀러리 캡 가장 높잖아요. 네. 걸쳐 있고. 네, 그래서 아마 홍건희 선수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 금액에서 저는 두산이 뭐 낼 수 있는 최상의 금액을 아마 홍건희 선수에게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조건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지금 옵션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장액이 한 24억 되고 인센티브가 5천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홍건희.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 계약인데 홍건희 선수가 이제 두산으로 이적한 이후에 활약을 한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약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홍건희 선수가 이렇게 두산에 계약을 하게 됐고 좀 이어서 주건 선수가 또 계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건 선수가 20년도였나요? 20년도에 홀드 1위를 차지했고 21년도에 홀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2년 연속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22년도하고 사실 23년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경기도 많이 못 나갔고 생각보다.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4점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건 선수가 95년생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0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네. 사실상 홀드왕을 20대 후반에 차지를 했고 그러면 진짜 좋은 매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의 부진이 결국에는 2+2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건 선수에게 마이너스인 부분은 그 홀드왕을 차지를 했을 때 주건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을 가졌습니다. 그때 했었죠. 2억 2천을 구단에서 제시를 했고 맞습니다. 주건 선수는 2억 5천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 조정 신청 들어가서 주건 선수가 이겼거든요. 이겼어요. 네. 그래서 과거로 막 그 회상했을 때 류지연 맞아요. 해설위원 이후에 맞아요. 또 승리한 9년 만인가 뭐 네. 이겼다고 뭐 네, 그때 올라왔잖아요. 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긴 선수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예. 이대호 선수도 7관왕을 차지하고 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이야기가 사실 주건 선수가 이제 이겼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선수하고 싸운다는 느낌이 서로 불편한. 네,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뭐 그때 들었던 얘기는 이때 이승용 단장이었거든요. 네. 이승용 단장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라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연봉 조정 신청이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싸움 가서 싸우잖아요. 네. 구단과 이제 에이전트끼리 이제 막 김선우한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 진짜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운대요. 미국 그 연봉 조정 신청은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구단도 제가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많이 받냐고 많이 줘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진짜 썰전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완전히 비즈니스니까. 근데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대요 또. 깔끔하게. 쿨하더라고요. 쿨하네. 네, 원래 미국은 원래 또 이혼해서도 뭐 옛날 남자친구랑 만나기도 하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 조정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 꺼려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라는 게 선수가 가져야 될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이거를 구단이 너무 이제 다른 시각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각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연봉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해도 네. 뭔가 구단의 눈밖에 날까봐 사실 선수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그 미운 털이 살짝 박힌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KBO에서는 그 연봉 조정 신청을 거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안 하는 이유.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KT 위즈는 FA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경기장이랑 수원성 그 고영표 선수. 고영표 선수 근데 찍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건 선수 사진은 뒤에 전광판에 불펜에 90점이라고 써 있고 주건 선수가 이렇게 주먹을 쥐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표정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이게 구단에서 제공하는 사진인데 구단에서는 야 수원성 가서 찍자 했대. 야 됐어요 여기서 찍어요 그냥. 이런 거죠 뭐 약간. 예?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은 네. 뭐 본인은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게 고영표 선수는 활짝 웃으면서 장안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근데 이제 주건 선수는 조금 아쉬운 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그게 좀 그러니까 아쉽죠. 그동안에 활약했던 것에 비해 비해서. 최근 2년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FA 남긴 선수들은 그 전해랑 전전해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걸 그럼요. 많이 느낍니다. 진짜 중요하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이야기는 이 김민성 선수가 사인앤트레이드로 다시 롯데로 가는 게 이게 좀 재밌던 FA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내야 쪽에 부상 선수들이 많을 때 진짜 3루 유격수 2루 1루 다 봤거든요. 진짜 와. 이게 KBO 리그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민성 선수가 4포지션에 모두 100이닝 이상 수비를 했대요. 와. 이게 KBO 리그 첫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 빠졌을 때도 거기서 네. 이국 자리에서도 진짜 잘 메워줬거든요. 3루도 받고 그다음에 2루 뭐 안 좋을 때 2루도 보고 1루도 보고 오스틴 지명 타자 빠질 때 1루도 보고 네네. 그다음에 쓰임수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는 이제 내부 단속 모두 한다. 네. 다 잡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LG 쪽에서 그렇게 센 배팅을 하기는 어려웠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LG도 분명히 셀러리캡 넘어설 거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민성 선수에게 2년에 한 5억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일단은 롯데 쪽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민수 선수와 이제 트레이드로. 사인앤트레이드로 하면서 2+1 9억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네. 14년 만에 이제 친정팀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느 쪽에 좀 이득인가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슈가. 김태형 감독이 부임한 롯데 입장에서는 바로 성적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한동희 선수가 상무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으니까 네. 6월에 군대 갈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름에 지금 군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김민성 선수가 분명히 3루를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동희 선수가 만약 여름에 군대를 가면 이
2025 시즌까지 뛰지 못합니다. 그러겠죠. 2026 시즌부터 뛰거든요. 네. 그러면 김민성 선수로 그 자리를 메울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아마 김민성 선수를 사인앤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민성 선수가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LG는 사실 그 백업에 좋은 젊은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가 만약에 이제 롯데로 가게 되면 오히려 한동희 선수 이런 뭐 어떤 그 상황과 맞물려서 더 많은 경기를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치홍 선수도 지금 이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2차 드래프트로 최양이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을 지금 데리고 왔지만 데려가겠죠. 최양 선수 이런 선수보다 확실히 이제 검증된 김민성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좀 있고. 그렇죠. 2루와 이제 유격수 2루와 3루를 이제 같이 볼 수 있고 다 봐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성 선수를 이제 사인앤트레이드로 영입을 하면서 일단은 FA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한다면요. 어차피 끝난 일 앞으로가 더 중요. 아.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고영표 BFA 단연 계약. KT와 지금 계약을 금액이 지금 100억을 넘었어요. 107억. 보장 95억, 이제 어머나. 옵션 12억에 이제 와. 107억에 이제 계약을 한 거죠. 5년. 그러니까 올 시즌을 대박이다. 이제 끝내면 이제 FA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작년 시즌에 그러니까 많이 들렸던 얘기가 네. 고영표 선수가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이제 구단 쪽 요청을 했는데 구단이 들어주진 않았다. 그래서 트레이드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네. 고영표 선수 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 이제 FA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FA 시장으로 나갔으면 아마 고영표 선수는 저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뭐 팀 전력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고영표 선수 입장에서도 100억이 넘는 금액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상징적인 금액이거든요. 받을 수밖에 없는 금액을 또 이 KT 쪽에서 또 제시를 하면서 역대 4위죠. BFA 단연 계약. 김광현, 구창모, 구자욱에 이어서 100억이 넘는 금액을 보장받았습니다. 5년 107억. 이 보장액이 95억이고 네. 옵션이 12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안문 앞에서 사진 찍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주건 선수와 함께 그 KT 위즈 파크에 찍었는데 야 KT 위즈 표정이 달라. 시작과 끝 고콜스를 딱 찍었는데 야 이거 표정이 달라. 주거는 이가 안 보이고 고영표는 이가 보여. 야 이거 차이가 있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사실 없어요. 네네. 그 고영표 선수가 최근 3년간 퀄리티 스타트가 63회입니다. 이건 리그 1위고요. 대단했죠. 더 진짜. 대단한 거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플러스. 40회입니다. 와. 근데 이거는 압도적 1위예요. 그러니까 2위가 뷰캐넌 선수의 26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7이닝 3실점이 리그에서 40번을 했어요. 3년 동안. 나갔다 하면 7이닝 던지는 거죠. 그렇죠. 야. 네, 그냥 나가면 7이닝이에요. 야. 고영표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이기고 있으면은 8회 9회 딱 투수 네. 3명으로 끝낼 수 있는 경기죠. 박영현, 김재현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적이 보장된 선수고 네. 그리고 이제 고영표 선수가 이제 워낙 또 좋은 체인지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가대표에서도 거의 1, 2선발을 맡아줬었거든요. 그런 어떤 최근에 어떤 그 부상 없이 고영표 선수가 3년 내내 또 선발로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 네. 그리고 아마 FA로 나갔으면 여러 팀들이 고영표 선수 아마 많이 흔들었을 잡기 위해서 많이 흔들었어. 네, 그러니까 샐러리 캡에 여유가 있는 팀들은 네. 모두 달려들었을 겁니다. 돈 막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고 막.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됐기 때문에 네, 네. KT 나도현 단장이 이제 입도 선매를 이제 해버리는 거죠. 미리 선점을 해버렸구나. 네. 아 이렇게 해서 고영표 선수의 야 100억, 107억 원의 BFA 단연 계약. 야 이거 KT 역사 첫 번째 100억 이상 계약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컬스 고영표 선수의 BFA 단연 계약 한 줄 평은요? 인생 역전은 고영표처럼. 왜냐하면 고영표 선수가 예. 화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화성 화순. 김선빈 선수 나온. 저 전라도. 네. 네, 화순이요. 김선빈 선수 나온 네, 화순. 맞아요. 그러니까 김선빈 선수가 89년생이고 네. 고영표 선수가 91년생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3학년 1학년이죠. 네 그렇죠. 화순고가 나온 최고의 스타는 김선빈이라고 했는데 화순고 동국대. 네. 어. 근데 화순고 졸업할 때 고영표 선수가 지명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 기량이 안 좋아서. 그래서 대학 갔구나. 그래서 동국대로 가고 그 이후에 어. 2014년도에 2차 1번을 받고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불펜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군 제대 이후에 완벽한 선발 투수로 이제 거듭나면서 이렇게 이제 100억이 넘는 사실 계약을 따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고등학교 지명을 못 받더라도 진짜 대학 가서 진짜 본인이 진짜 노력을 어떻게 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고영표 선수처럼 리그를 지배할 수 있는 투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지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대학 가서 또 매진을 하면 고영표 선수처럼 또 좋은 훌륭한 맞아. 선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명을 못 받고 대학에 입단한 선수들도 대학에 지금 들어간 선수들도 고영표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우면
배구를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저희 야구로 채널 저희 그 배구장 가가지고 장충체육관 가가지고 장사나 저랑 그 배구 팬들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알아볼까 해서 찾아갔잖아요. 그때는 진짜 의욕이 넘쳤었죠. 네, 넘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욕이 없다 보니까 밖에 기어 나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 여기밖에 안 보는데도 알아봤어? 레전드잖아요. 와. 4대 0이에요. 그럼 혹시 저는 누군지 아세요? 캐스터. 혹시 이름까지? 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올스타전에 갔잖아요. 아, 근데 저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좋냐? 아니 그래서 저희 야구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야구라가 됐다. 누구라?